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시사 토크의 일강 황희창입니다. 오늘도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시고 계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서현지 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지입니다. 그리고 청년 사업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홍조경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조경입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화면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수능생이 공부방을 차려놓고 마약을 판 거예요. 뭐 5, 6억대 이런 뭐 몇만 명이 뭐 한 1,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팔았다는 사실. 마약을 고등학교 3학년이 팔았다는 게 단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를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젊은이들 간에 지금 이 마약 유통이 퍼지고 또 그거를 수령해서 지금 하고 있다.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우리도 또 외국을 뭐 많이들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되는데 교류가 되는 게 좋은 것이 좀 교류가 되면 좋은데 이 마약이나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지금 현 사회가 조금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교육이 부재돼 있고 인성교육이 부재돼 있다는 거. 사회가 마약으로 사회가 다 젊은이들 미래의 꿈나무들 미래의 이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벌써부터 돈을 발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또 그 유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마약이다. 마약이 뭡니까? 마귀의 약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뭐 중독되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것들을 지금 벌써부터 이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는 또 처벌도 굉장히 그 강하지도 않은 이런 면이 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구나. 젊은이들의 희망, 빛이 굉장히 퇴색되고 있구나. 라는 걸 단적으로 저번 시간에 한번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또 이 아주 그 중독성이 강한 이런 어떤 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와 이제 비슷한 하나의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기 어떤 미국의 총기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묻지마 폭력들 이 젊은 청년들 세대에서 일어나는 이 묻지마 폭력들이 굉장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한번 그 저출생에 대한 그 토크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게 뭐냐? 연애, 취업, 그다음에 결혼, 그다음에 출산, 그다음에 주택. 5가지를 난 포기하고 사니까 희망도 포기. 그럼 이제 7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 포기.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게 뭐냐?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다 욕구불만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죠. 욕구 그냥 맞아요. 욕구 불만이에요. 근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마약이 급증했던 게 코로나 시절에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굉장히 증폭했던 그 도표가 있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폭됐죠. 그래서 어두운 사회가 됐을 때 젊은이들부터 어두워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미국 마을 축제에서 총기 난사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했다. 그래서 올해 미국에서 120건 총기 난사 발생했다. 이게 2024년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달인데 네. 근데 이게 벌써 4월 달에 보도가 나온 기사잖아. 이게 4월 21일자잖아, 이게. 근데 4월 달까지 120건이면 많이, 예. 엄청 달에 많은 거의 거죠. 30건 정도? 달에 2, 근데 30건이. 이게 네. 그 120명이 돌아가셨다는 게 아니라 120명이 총기를 난사를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냐는 그러니까 거죠. 120건이 총기 난사 사건이니까 누군가가 120번을 총으로
뭔 일을 했다는 네. 거지. 사람이 죽었던 네. 다쳤던 간에 그 총기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자살이 많아요. 이 총기 사건에 거의 한 60%인가 이게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그래서 미국 초등학교 또 총기 난사. 이건 2023년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넌덜머리 난다. 오죽하면은 넌덜머리 난다. 아, 근데 대통령이 참 넌덜머리 나실 만은 한데 현 사회의 단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미국이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나라 아니에요? 네. 예? 그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라는데 총기 사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그 화면 보시면, 자, 2023년도입니다. 1월달, 2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이게 쫙 여기서 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2022년도도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총기 소지 비율이 제일 높죠. 지금 여기 도표를 보시면. 그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예멘, 뭐 몬테네그로, 뭐 이렇게 뭐 캐나다, 뭐 핀란드, 레바논 이렇게 나오는데 총기 사망 사건 가운데, 자, 여기서 2020년 한 해 동안 45,222명이 총기 관련으로 뭐 부상이나 사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4%가 이 4%가 약 24,300명이 자살이랍니다. 자살로 이제 총기 사건, 여기 나왔죠. 이렇게 양쪽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국가별 전체 살인 사건에서 총기 관련 사망 건수 비중을 보면은 10년 전에 비해서 75%나 늘어난 수치다. 이것도 코로나 시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2019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 보니까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코로나라는 게 상당히 어떤 삶의 그 변화를 크게 일으켰네요.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미국 여기 2020년도를 보면 엄청나게 많죠. 79%의 전체 살인 사건 중에 네. 79%가 이제 총기 관련 사망 사건이라는 거예요. 호주도 13%고 캐나다도 37%네요. 그죠? 근데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국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홍정희 선생님, 누군가 같아요. 총기 사건에. 총기 관련 예. 뭐 예. 업자들이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요? 그 총기 관련 업체 뭐 이런 협회 있어요. 이런 협회가 해마다 이 총기 소지를 해야 된다. 이 옹호 메시지를 막 보내고 또 로비도 많이 한다 이거야. 왜? 자기네는 총을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니까. 네. 뭐 총 하나씩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네. 총 하나씩 다 소지하고 이제 뭐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일이 자꾸 터져. 그럼 총기 사야 돼. 또 이렇게 네. 되는 거야. 그럼 그 총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다가 좀 우울하거나 삶이 좀 살다가 안 좋은 때도 많잖아. 그럼 네. 또 어떻게 해? 자살한다니까. 자살용. 이거 나왔잖아. 지금 자살용. 자살이 이렇게 많은 거야. 반을 차지하잖아. 아니면 남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게 미국이랑 영국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영국은 예. 4%였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영국은 4%예요.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좀 붙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총기 단체들이 자꾸 더 이 지원을 하면서 좀 미국의 네. 총기협회에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하나 정리한 건데,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홍정영 네. 쌤께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제목. 대낮에 낯에 활보한 전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검거. 전 또 여기 변호사 사무소. 또 밑에 한번.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교통정리. 길 한복판 의문녀 등장에 깜짝. 그래서 제가 이거 신문 기사 보고 제가 이게 발췌한 건데, 이게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그때 사건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제가 한번 사건 났던 거 보여드릴게요.
자, 대낮에 나체로 활보했죠. 그 다음에 또 나체로 활보한 나체로 교통정리. 교통정리하셨죠. 이분은 여성분이고 얘는 남성분인데, 자, 그 다음에 택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남자가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발차기, 응? 발차기. 일면식도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뭐 모르는 사람이.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와서 남성한테 택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등굣길 학교 가고 있는 여중생 20대 개환 어떤 남자가 와서 그냥 뭐 해가지고 뭐 병원 커터칼로 했네요. 또 이거 아시죠? 이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많이 나왔잖아요. 보도에. 부산 돌려차기 아시죠?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난 이거 보고요. 나 이거 영상을 이제 PB 나왔잖아, 이게. 네. 이거 보고 내가 막 겁이 무섭더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오피스텔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뒤에 이 사람은 뒤에 모르고 있잖아. 남자가 그렇죠. 오는지를. 근데 그 돌려차는 그게 얼마나 무섭겠냐고. 네.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체격도 작은 분이 아니던데. 네, 그냥 맞아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거든. 영상을 보니까. 근데 그냥 붕 떠가지고 발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게 생각을. 근데 또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발로 밟고 막. 이거는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거 아시죠? 이거 서현역. 분당 서현역에 네. 칼도 막 되게 길어. 이렇게 화면 보니까. 그냥 막 그랬잖아. 그럼 네. 한참 저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림역. 또 아시죠? 신림역에서도.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말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내가 잘못 살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되더라고. 이런 말을 이제 이 친구가 말을 하면서 막 절규를 막 했다 가더라고. 이제 이렇게 다 막 죽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 그 다음에 신림동에서 그거 알죠? 이것도 또 엄청 너클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서현이 쌤? 너클. 그 손가락을 이렇게 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요. 뭔지 아세요? 너클? 네. 세부치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주먹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끼는 거야. 장갑처럼 여기다 이렇게 끼면은 이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분 여성분 그 사망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총기 난사부터 전체적으로 다 정신병이네요. 정신병이에요. 그게 바로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 정신질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사회적인 어떤 그 울분, 막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결혼할 여자친구인데, 이 보도난 이 내용이 보세요. 이거 190일에. 응? 191일을 해가지고 징역 23년 뭐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 왜 세게 닫냐고 윗집 저기 찾아가가지고 살해한 거. 네. 또 이거는 되게 좀 그런 게 위층에서 소음을 내는데 쫓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경찰관이야. 네. 그러니까 안 갔어. 거기는 안 가고 괜히 딴 집 가가지고 그 여자를 복수한 거야. 여기다가 흉기를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키패드 이런 거를 문구용 칼로 흠집내고 네. 흉기를 사용해서 유모차를 난도질을 하고 집 앞에 벽면에 계란 던져놓고. 네. 아니 이게 요즘 들어서 이게 약해 보이면 안 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약자는 도태되고 무시당하는 이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보면 길 가다 보면 약해 보이는 여성들이나 저것도 강해 보이는 경찰관은 못 건드리지만 또 더 위에 가서 악이 있는 그 약한 사람이 있는 데는 이제 괴롭히고 이러는 거 보면은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너무 강자만 대우받고 강자만 살아남게 만들어진 사회 구조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해 보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많이 우리나라가 드네요. 그 선비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이요? 선비 정신을. 선비 정신이 있어야지 강한 사람한테는 딱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이렇게 약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또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고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둘의 정신 품앗이하면서 도움 필요한데 도와주고 같이 돕고 협력하던 민족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거 보세요. 주차 시비 많죠? 우리 서현지 선생님 주차 시비 안 붙어봤어요? 이제 뭐 골목에서나 시비가 붙을 것 같으면은 네. 주변에 이제 남자가 없나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빤히 보면은 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데 도와주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옹정이 선생님 주차 시비 같은 거 주차 시비는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네. 와, 그럼 운전하다가 아, 운전하다 뭐 끼어들고 음. 뭐 승질 내고 이런 적은 사람들 있죠. 네. 예. 또 뭐 버스 같은 경우나 막 이렇게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봐요. 네. 그게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네. 양보를 안 해.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해요. 제가 그냥 진짜. 그래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하냐 할 정도로 그냥 해버려. 아. 그게 제일 속 편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선비시네. 왜 끼어들었냐고 네. 고속도로에서 시비 붙어갖고 운전 중인 상대 목 조르고 또 주차 가지고 시비가 돼서 죽였어. 이거는 일본도로 아예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데 보세요. 여기 너 내려 막 하고서 뭐 그냥 발로 뭐 이런 거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방송에도. 이게 또 고속도로에도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보도예요. 이게 갑자기 차가 가다가 확 틀고 멈추는 거야. 그랬더니 내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차선이 2차선인 거지. 이 두 개 차선인 데에서 2차선인 거야. 그래갖고 주변에 옆에 있던 돌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네. 도로변에. 그걸 막 들어서 그 멀쩡하게 앞에 오는 차한테 던진 거야. 이게 지금 그 돌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돌, 만약에 이런 거 만약에 내가 앞에 당했다고 해봐. 네. 아, 어떻겠어. 그냥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이런 일이 또 났고, 또 여자친구를 7시간 감금하고 전 남친을 살해. 이제 헤어지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친 만나니까 또 쫓아가서 그런 뭐 커터칼, 막 소주병. 그 다음에 이거 요즘 나온 뉴스 있죠. 우리 이거 보셨어요? 요즘 많이 나왔죠. 요즘 계속 나오고 있죠. 아, 수능 만점 의대생이 의대를 만점 맞았대요. 수능 만점 학생이래. 근데 여자친구를 아주 잔혹하게 잔혹하게 살해한 살해했대요. 걸로. 왜냐하면 이제 의사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 혈관 뭐 이런 걸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옥상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잡혔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게 하나의 뭐냐면 이제 척신난동이다, 축인호다, 탕화살이라고 하는데 이제 탕화살은 뭐 지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울, 불안, 분노 조절 장애의 하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제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외로워지는 그러니까 거지. 그 무슨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술 먹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이 와도 못 말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남자가 안아주면서 너무 힘드시죠? 사는 거 힘드시죠? 이러고 꼭 안아주니까 그 사람이 울면서 멈추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감동적이다. 이야, 그 감동적이네. 지금 사회 필요한 게 저런 오히려 양보, 음. 사랑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대.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왔다. 여기 봐봐. 분노를 표현할 때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 찾아오는 그 후회나 허무함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이 괴로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네. 딱 끝났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일에 중한 정도에 맞지 않는 공격적 말이나 행동을 보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걸 특징으로 하는데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야. 네. 이 사람은. 그래서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뭐를 팍 했을 때 진짜 아까처럼 그렇게 가서 네. 아유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는 진짜 하면은 정말 흐느껴 우는 게 이제 훅 하고 이제 또 이런 게 찾아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뭔가요? 이게 오고 나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100이라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해. 근데 이게 이 안에 반반이 있거나 아니면 7대 3 정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세지면 했다가 30이 이제 확 갈 거 아니야. 그 신이 그런 신들이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고 나서 그런 폭발을 하고 나면 이 여기는 나가니까 풀었으니까 나가거든. 네. 나가고 나서는 자기 본래 게 오니까 엄청난 후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철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총기난사가 미국이랑 영국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 영국은 굉장히 그 신사적인 문화가 있고 그 역사와 전통이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 미국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이제 철학을 좀 배우고 도덕을 좀 배우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교육이 아니 삼강오륜 뭐 아니면 뭐 인이예지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인이예지 삼강오륜 얘기하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게 이제 한자를 모르더라고요. 한자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도덕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덕을 교육한다고 도덕이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화를 낸 사람을 안아줬을 때 오히려 그 분노를 폭력을 처벌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걸 감싸줬을 때 오히려 이 사람이 거기서 이완되면서 오히려 내가 왜 이러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진짜 국민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터져버리는 정말 울분이 가득 찼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다 예민하고 뭔가 억울하고 이 사람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배출해야 될지 보니까 마약에 손대기도 하고 누가 조금만 시비를 걸어도 터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이 그 공약을 하신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전 국민이 생일을 맞으면은 생일 케이크를 국가에서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허경영 대표가 얘기하신 네, 거지. 뭐 전 국민이 생일을 맞으면 생일 케이크랑 뭐 축하한다는 대통령의 편지랑 뭐 선물을 이렇게 챙겨주겠다라고 네. 공약을 하셨는데 처음에 제가 이게 되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자꾸 이런 사회들을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울분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국민들을 누가 품어줄까? 이게 국가에서 또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당신들도 소중하다는 어떤 그런 정말 그 애민정신을 좀 보여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생일을 챙겨준다는 게 되게 기발하지만 또 좋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옛날에는 그 백성들이 왕한테 그렇게 막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막 이렇게 충성심을 이제는 국가가 먼저 그렇게 해주면은 또 이거 퍼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일련의 총기 난사나 어떤 그런 분노 조절 장애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책을 뭐 여러 가지 나왔던 과거의 공약들이라든지 제도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한번 그 해결책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다음 시간은 네. 어떻습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시간이 우리가 토크가 너무 재밌게 다들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네, 그래서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